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에서는 총 4명의 윤석열 정부 내각 1기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먼저 정치부 이지훈 기자와 함께 주요 쟁점을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오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여러 의혹들이 있는데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 정호영 후보자는 지명 초기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40년직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이 자녀들의 의대 부정 편입학 의혹과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이번 청문 전국의 최대 관심 인물이 됐습니다. 이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부원장과 원장을 지낸 2017년과 2018년 딸과 아들이 잇따라서 경북대 의대에 편입학한 것이 드러나면서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먼저 입학한 딸의 경우를 보면 2017년 편입 시험 당시 아빠와 인연이 있는 심사위원들로부터 구술 면접에서 만점을 받아서 논란이 됐습니다. 아들의 경우에는 학부 시절에 3저자, 4저자로 논문 작성에 참여한 사실을 편입학 서류에 적었는데 일단 학부생이 논문 공동 저자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이 잇따랐고요. 해당 논문들에 대한 표절 시비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아들의 경우에는 병역 판정을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2010년 첫 신체 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5년 후에 재검에서 척추 질환 판정을 받고 4급 판정으로 바뀌었다. 이런 의혹입니다. 네, 말씀드린 순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현장이 연결됐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뒤면은 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개회가 될 텐데 사실 10시에 시작이 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지금 조금 늦어져서 지금 이미 거의 10시 40분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네, 오늘 국회에서 10시부터 본회의가 열렸는데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가운데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습니다. 네. 이 청문회와 시간이 겹치면서 오늘 청문회가 지금 10시 반이 넘었는데 이제 곧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청문회에 참석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를 불참하는 그런 방안도 거론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본회의가 열린 다음에 청문회에 참석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곧 정호영 후보자도 입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지훈 기자가 앞서서 짚어주기는 했지만 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녀 의혹들에 대해서 정 후보자의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키운 측면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양의 의혹이 쏟아진 만큼 정 후보자도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서 어제까지 제출된 해명 자료가 60건이 넘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을 말씀드린 이유는 시간을 평소와 같이 여유 있게 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먼저 인사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 철회 건을 의결하고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사 처리한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 보고를 듣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국무위원 후보자 보건복지부 장관 정호영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인사청문 시 증인신문은 위원장과 간사위원 간 협의에 따라서 2차 질의부터 실시하겠습니다. 2차 질의를 마친 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인이 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신문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1차 질의를 하지 않으시거나 짧게 하시고 그 시간을 2차 시간에 더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에 행정실에 말씀해 주시면 회의 진행 때 더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 후보자 보건복지부 장관 정호영 인사청문회 철회 건을 인사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 철회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전체 회의에서 국무위원 후보자 보건복지부 장관 정호영 인사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증인 참고인이 출석 요구일에 참석이 어려운 사정을 알려왔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일부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철회하는 내용의 안건을 마련했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국무위원 후보자 보건복지부 장관 정호영 인사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 철회의 것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까지 38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안심사 소위원장님들로부터 심사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제2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장 강기훈 간사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강기훈 의원입니다. 우리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5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은 원안, 10건은 수정안으로 채택하고 11건은 통합조정하여 4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1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자원 재활용 확대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식약처장으로부터 안정성 인정을 받은 재생원료를 식품용기의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보건이라는 법문상 표현을 국민건강의 보호와 정진으로 순화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과정에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화학적 재생원료는 인정제도의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최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등에 의약품 및 장비 등이 우선 분배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장이 그 분배 기준을 정하게 하려는 것으로 치료병상 현황, 환자 중증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분배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일부 자구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구강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서경석 의원, 신동건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현행 구강보건산업 기본계획 중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을 포함시켜 동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강병원 의원, 백종원 의원, 이종성 의원, 허종식 의원, 최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중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제도, 수탁 사무의 수행,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금년 7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보험료 공제제도의 시행에 있어 신용정보 집중기간을 정보 수집 대상에 추가하고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전봉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한국 생명 존중 희망재단의 설립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재단의 주요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에 11건의 법률안과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제2법안 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성주 간사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1법안심사소위원장 김성주입니다. 우리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60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1건은 원안, 2건은 수정안으로 채택하고 6건은 통합 조정하여 2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법안 소위에서 의결된 5건의 법률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강선우 의원, 서일준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일반인의 신고 활성화라는 신고 보상금 제도 목적에 부합하도록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직무 관련성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마약류 도모업체 허가, 마약류 관리자 지정 등에 관한 사무 및 권한을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려는 것입니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작년 7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자가품질 검사 확인 검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시험 성적서 발급 규정 등을 식품위생법 내용에 맞추어 정비하고 시행 시기도 식품위생법 시행일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법령 정비 차원에서 우수시설 지정에 관한 제재 처분을 시설 운영 정지에서 지정 효력 정지로 변경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 실험 시설 등을 등록한 경우에 대해서 필요적 취소 사유로 규정하며 행정 제재 처분 대상을 구체화하면서 실험동물 공급자 영업 정지에 관해서는 작구를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강병원 의원, 백종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총리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에 관한 적합 판정 제도를 상향 입법하려는 것으로 제형 또는 제조 방법별로 적합 판정을 받도록 하며 기준 위반 시 해당 적합 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및 각종 부담금의 면제 규정의 적용 유효기간을 2032년 3월 30일까지 10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코로나 감염병 위기 이후 백신, 바이오 등 혁신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2분 소위원장님 그리고 법안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법안 심사 소위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의결하겠습니다. 의결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의결하는 일부 개정 법률안들은 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 제5항에 따라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6조 제3항 단서 및 제79조 2 제3항 단서에 따라서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서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 축에서 첨부를 생략하는 의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법률안 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해서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식품안전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해서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해서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해서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강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해서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해서 소위원회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암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해서 소위원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해서 소위원회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21항, 22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해서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25항, 제26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해서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29항부터 31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했는데 이의 없으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파행된 거죠? 네, 지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파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오늘 이틀째 열리고 있는데 그 현장을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됐을 것 같습니다. 월세 선금 3억이나 주고 자기 집에 새든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다.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나는 잘 몰랐다. 이것은 마치 삼성 직원이 삼성에서 갤럭시 핸드폰 만드는지 모른다. 이런 주장과 거의 비슷합니다. 어제 우리 후보님께서 신문에 나지 않아서 나는 잘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김앤장만 넣어서 찾아봐도 수백 건이 넘는 관련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김앤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종군 위안부 관련 소송에서 일본의 전범 기업을 대리했다는 기사는 수많은 언론에 정말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후보님 한번 보시죠. 그리고 2012년 12월 달에 정부기구인 사참위 사회적 참사 조사특별위원회 거기서는 김앤장이 옥시 레킷뱅키저에 95억 원의 수임료를 받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그것이 당시 언론을 아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관련 연구기관의 실험 자료들을 조작했다는 그런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소송 참여자만 5천여 명에 이르는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김앤장은 차주들이 진정으로 대기 환경을 걱정한 적이 있느냐? 공익에는 관심이 없고 사익만 챙긴다면서 되레 호통을 쳤습니다. 관련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2021년 12월 달 MBC 보도는 BMW 화재 사건은 근본적인 설계 결함 때문이라는 조사 보고서를 피해자들이 보지도 못하게 비공개하도록 김앤장이 4년 넘게 시간을 끌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소송은 계속되고 있죠. 너무 사례가 많아서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습니다. 잠깐만 검색을 해봐도 김앤장의 행태와 관련된 수많은 사례를 찾을 수가 있고 이것들은 한 건 한 건이 국민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이고 정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었는데 왜 후보자께서는 지금 총리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왜 이런 사건들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정말 말이 됩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앤장이 우리 후보자님이 몸담았던 김앤장이 일본의 전범 기업을 대리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외국 기업을 대리하고 그리고 폭스바겐 불법 배기가스 불법 조작 사건이나 BMW 화재 사건을 대리했다는 거 모르셨습니까? 몰랐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저는 총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직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국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특히 우리 국민들이 정말 비탄과 충격에 쌓이게 만든 그런 사건들인데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본인이 김앤장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대리하는 것이 김앤장인지 몰랐다. 정말 충격입니다. 이거는 알고 있어도 모르고 몰랐다는 더 큰 문제인데 정말 그럼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그러면 당당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이해식 사회적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몰랐다는 게 당당하시냐고요. 지금 답변 네, 답변 한번 시간을 해보세요. 주시는 겁니까? 존경하는 이해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을 평소에 우리가 신문을 보고 어느 로펌이나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제가 얘기했지 일상적으로는 않습니까? 그런 정보가 언론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니 후보자님, 그러니까 그런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서 김앤장과 옥시 레키 뱅키저가 서로 짬짬이를 해가지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했다고 사참위가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발칵 뒤집어졌어요. 저는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저는 그 2만 명이 죽었습니다. 95만 명이 피해를 당했고. 저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이해식 의원님의 논리를 따진다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지금 6조 원을 ISD 소송을 통해서 내놓으라고 하는 그러한 소송을 미국의 변호사도 물론 하고 있지만 초기에 미국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모 로펌에서 아마 도와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국의 그 로펌은 정말 비난받고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누군가는 그런 기능을 하는 사람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정리하시죠. 예. 론스타 외환은행 불법 매각할 당시에 그때 당시에 우리 후보자님이 그때 김앤장이 계셨어요. 그때 김앤장이 그 법률 대리하고 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모릅니다. 그거는 로펌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 구성원이 다 알도록 참여하는 사람 이해 알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최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총리 후보자십니다. 근데 지금 그런 사회적으로 진짜 큰 충격을 줬던 사건들을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진짜 충격이네요. 국민의 눈높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김앤장이라는 특별한 로펌이 하고 있다는 거를 그것 때문에 모르는 거죠. 계속 이슈가 됐었다고요. 김앤장이 왜 자꾸 언급이 되는지는 그 사건들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거 관련된 기사는 숱하게 많습니다. 후보자님. 아무래도 우리 최 의원님은 법조에 계셨으니까 후보자님은 수없이 많은 경륜과 경험을 가지고 지금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시겠다고 심지어 사적 변호사 회사에 사무직원으로 근무하시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공공의 이익을 가장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또 수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지금 그 대리한 법무법인이 어떻고 그쪽의 소송 전략이 어땠고 무엇 때문에 언론의 지탄을 받았는지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국정을 통할하실 수가 있을까요? 정말 걱정입니다. 후보자께서 걸어오신 길은 이 화려한 양력에서 보듯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출세를 할 수 있는 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현장을 잠시 보고 왔습니다. 하나 정정해 드릴 게 있는데요. 앞서 보건복지부 장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잠시 끊는 도중에 파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파행이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의 다른 안건 처리를 위해서 청문회가 늦어졌다고 다시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현장을 다시 연결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공직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정호영 후보자께서는 10분 이내로 모두 발언을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인사청문회 준비에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성실하게 청문회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저와 제 가족에 대해 제기된 논란들로 국민들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안타깝고 또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동안 저의 삶 전반에 대해 다시 한번 뒤돌아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리고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외과 전문의로서 32여 년간 의료 현장에 있었으며 10년 넘게 병원에서 보건행정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던 2020년 초반 경북대 병원장으로서 생활치료센터, 드라이브스루 검사 등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바 있습니다. 지역의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고 한 분의 생명과 건강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동분서주하였습니다. 일선 현장에서의 경험은 코로나19에 대응하고 보건의료 현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현장에서 직접 환자를 진료하며 의료와 돌봄, 보건과 복지가 서로 융합되는 서비스 혁신이 있어야 국민이 건강하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례 없이 빠른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만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성과를 밑거름 삼아 보건복지정책과 제도를 더욱 성숙시키는 동시에 직면한 도전과 위기에도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국민의 건강과 삶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저성장과 불평등 심화, 저출산 고령화 진전 등 우리의 사회 환경 또한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국민의 보건복지 수요는 다양화되고 더욱 커지는 동시에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따뜻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보건복지 혁신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적극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이 염원하는 일상회복과 코로나19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방역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 기반의 방역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새로운 변이 등장과 재유행,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 체계도 정비하겠습니다. 감염병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을 강화하고 중앙부터 지역까지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영유아와 장애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은 보다 확실히 보호하겠습니다. 더불어 신속한 백신 치료제 개발 체계를 구축하여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새로운 감염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겠습니다. 둘째, 언제 어디서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 완결적인 필수 의료 제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간 지역 의료 현장에 근무하면서 수도권으로의 인력, 자원 쏠림으로 인해 지역의 의료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점을 느껴왔습니다. 이에 지역의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역량 있는 병원을 육성하여 지역 완결적인 보건의료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산과 건강보험 재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여 필수 의료가 적정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의료와 돌봄이 융합되는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의료와 돌봄, 보건과 복지는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동안 현장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 지방자치단체 등이 저마다의 분절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보건의료와 돌봄, 요양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보건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어르신들의 복합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전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육, 돌봄, 간병 등의 사회 서비스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 고용,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넷째,
촘촘하고 두텁게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양극화, 불평등에 대응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통해 빈곤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장애인들께는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비스의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부모급여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도 지원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두터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길도 열어가겠습니다. 국민연금 재정 계산을 거쳐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기초연금을 인상하겠습니다. 다섯째, 미래 먹거리로서 바이오 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해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바이오 헬스는 국가 경제, 국민 건강, 보건안보 차원에서 핵심적인 전략 기술이자 첨단 산업입니다. 규제 개선, 인력 양성, 연구 개발 등 민간의 창의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바이오 헬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 과제 이외에도 국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정책 구상과 과제들은 국회의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저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정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님들께 긴밀히 상의드리고 최선의 힘을 기울여 맡겨진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에 대한 모든 것을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자리입니다. 제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성실히 청문회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입니다. 1차 질의 시간은 간사위원님들 간에 협의한 대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하겠습니다. 2차 질의 시간의 경우에는 7분, 3차 질의 시간의 경우에는 3분이 되겠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문회의 취지에 따라서 정책 역량 검증을 중심으로 도덕성을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사적 영역에 대한 질의는 신중히 표현에 있어서 인격 침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욕적 질의도 그리고 무리한 옹호도 없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방송과 국민의 편의를 생각해서 시간을 엄격하게 엄수하겠습니다. 오늘은 간사 간에 사전 합의된 의사 진행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본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와 관련한 또는 자료 요구를 포함한 또는 자료 요구 외의 의사진행 발언은 위원회의 양쪽에 앉으신 위원님들 간에 각 2분씩 총 4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일단 2분씩 보장하고요. 아까 제게 자료 질의와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꼭 필요하겠다고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혹 그 첫 4분 가운데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2분 한도 내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4분 내지 5분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양해해 주시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오후에 다시 본질의가 시작될 때 자료 관련 질의를 잠시 의사진행 형식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해서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 있습니다. 오늘 아마 청문회를 진행하고 오늘 저녁 시간쯤 되면 대략 인사청문회를 바라보시는 국민들의 의견이 형성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평가는 국민의 몫이기 때문에 과도한 단정보다는 국민들의 평가와 인식 형성에 도움이 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보자께서는 답변을 솔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차 질의에 들어갈 순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 요구 또는 의사진행과 관련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쪽 줄은 오늘 없으신가 보네요. 의사진행. 예, 됐습니다. 좋습니다.
한 번만 죄송하지만 다시 들어주시겠어요? 아니 그냥 하지 마시죠. 그냥 결제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쪽이 잘 안 보여서요. 정춘숙 의원님 손 드셨나요? 네. 죄송하지만 양쪽에 두 분씩 네 분 그리고 꼭 필요할 경우에 한 분 더 하겠다고 했는데 이쪽 쪽에서 양보해 주셔서 총 5분을 오전에 우선 본질이 전에 하고요. 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순서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2분씩 의사진행 또는 자료질의를 신현영 의원님, 고민정 의원님, 최혜영 의원님, 김원희 의원님, 정춘숙 의원님 이렇게 5분 해주시고요. 그 순서대로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신현영, 고민정, 최혜영, 김원희, 정춘숙 의원님 해주시고 시간은 2분 엄격하게 지키고 바로 본질에 들어가겠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해주십시오. 네, 김민석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입니다. 정호영 후보자께서는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관련한 서류, 아들의 병역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MRI, 영상 자료 등 이런 핵심 자료들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에 의거하여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을 요구하고 자료 제출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하신 겁니다. 이처럼 후보자께서는 중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후보자 지명 후 해명 자료만 60건 안팎으로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전무후무한 역대급 기록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사퇴각입니다. 지금 의원실과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은 국민 눈높이에서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의혹들입니다. 이전 인사청문회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후보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과장되거나 허위 의혹들이 다수다. 윤리적, 도덕적 흠결 없다. 불법, 부당해 없다라고 하면서 무분별한 공세라고 얘기합니다. 답변도 동문서다. 해명 검증도 셀프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청문회에 관련한 서류, 영상물 제출 요구받을 때는 군사, 외교, 대북 이런 사항을 제외하고서는 누구든지 따라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MRI 영상 자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허리 디스크가 이렇게 병변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진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급 항정, 아들의 병역 의혹에 대해서 적절했는지 국민들이 검증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오전까지 이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만약에 제출 안 한다면 부원장님, 저희가 위원회 차원에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고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필요한 자료들을 말씀하시고요. 자료 제출 안 할 경우 또는 자료 제출 시한에 관한 중복적인 그 말씀은 이후에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의원님.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한꺼번에 대해서. 예. 뭐 저는 조금 있다가 이걸 의사진행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 해서 자료에 대한 건 한꺼번에 하십시오. 예. 네. 그러니까 자료에 대한 것만 예. 오후까지 지금 제출하고 예, 그에 저는 대해서 그간 설명할 이제- 부분 잠깐만요. 그냥 예. 질의 쭉 하시죠. 예, 제가 효율적일 잠깐 것 같습니다. 답변을- 그리고 위원님들도 본질에 관한 내용은 그 본질로 넘기면 되니까요. 일단 지금 다 자료 질의일 것 같은데요. 예. 자료. 그러니까 쭉 그냥 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고민정 의원님. 가족 의혹에 대해서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에게 이 자료 요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면 후보자님께서 하신 말씀은 겉으로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속으로서는 웃고 계시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이거나 아니면 후보자와 상관없이 인청팀에서 굉장히 국회를 기만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소명한다고 하셨지만 선택적 팩트체크만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만 그중에 2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경북대 의대 학사 편입학들 그 학생들 가운데 불합격자들에 대한 출신 학교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화면이 지금 안 나오는데 그 다른 학교들에도 동일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다들 그 마땅하게 자료를 저희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제가 보이시죠? 오른쪽이 충북대 제출 자료인데 경북대학교는 저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도대체 저희에게 뭘 보고 이 심사를 하라는 건지 이거는 국회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행위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도대체 뭘 숨기고 싶은가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그 아드님께서 17년에 떨어졌고 18년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펙은 다 똑같아요. 17, 18년이. 그건 이따가 제가 질의할 때 묻겠습니다. 그런데 18년도는 40점 이상 차이가 40점 정도 차이가 나서 합격을 했는데 왜 합격을 했는가를 보려면 17년도의 입학 원서와 18년도 입학 원서를 비교를 해야 분석할 수 있는데 18년 것만 자료 제출을 하시고 17년 거는 이유를 알 수 없게 자료 제출을 안 하고 계십니다. 즉 아빠 찬스가 뭐가 있는지를 저희가 검증하겠다는데 그걸 왜 거부하시는 건지 17년도 아들의 입학 원서를 오후 중으로 그 제출하지 않으시면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최혜영 의원님 자료 관련한 요구까지 하고 자료에 관련한 답변을 1차 하시고 나머지 두 분의 자료 관련 질의를 하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예. 네, 저도 자료 요청입니다. 여기 보시면 병적 기록표에 보면 후보자 아들은 사회복무요원 기한 동안에 총 4회 7일간 공무 외 병가를 사용을 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르면 3일 이내의 병가를 위해서는 진료 확인서나 또는 처방전 또는 소견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리가 아파서 병가를 냈는지 어디가 아파서 병가를 냈는지 명확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아서 못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뭘 숨기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병가까지 써서 이 치료를 받았으면 분명히 떳떳하다면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네, 한 점 의혹도 없이 제가 꼼꼼히 살펴볼 테니 오후 인사청문회 들어가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상 세 분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신 초점에 따라서 아주 간략하게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위원님, 그간 저에게 868건의 자료가 요구되었고 그중 782건의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습니다. 90%가 넘게 제출했고 그중에 43건은 빠른 시일 내에 곧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도 그 불합격자에 대한 자료는 학교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학교에서 알아서 하실 부분이고 2017년 입학 원서에 대해서도 이건 뭐 못 낼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학교에 보관이 되어 있을 것으로 압니다. 7일간 병가 이것도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 이 뭐 성인이 된 아이들의 또 사생활 문제 본인들의 것을 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또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관련 자료는 통장 거래 내역과 광범위한 통화 메일 목록 제외하고는 모두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RI 영상 자료. 예, 그것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나중에 온라인에 영상이 돌아다니지만 않는 것을 좀 담보하여 주신다면은 그 의료 전문가가 보실 수 있도록 제출하겠습니다. 바로. 예. 네네네. 네. 이어서 김원희 의원님, 정춘숙 의원님 순서대로 자료 관련 질의 2분씩 해주십시오. 방금 또 거짓말을 하시네요. 방금 자료 제출을 안 한 이유가 경북대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성주 의원이 밝혀낸 내용에 따르면 경북대 직원은 자료를 주고 싶은데 정호영이 자료 주지 말라 했다라고 하는 증언이 나왔어요. 이 자리에서 바로 거짓말한 거거든요. 이 순간부터 위증죄가 적용되는지 한번 위원장님 체크해 주시고요. 정호영 후보장님 위암 수술 전문가시죠?
수술할 때 그냥 합니까? 그냥 배째입니까? MRI도 찍고 아니요 지금 자료 요청하는 거예요. 저 시간 좀 중단해 주세요. 시간 좀 더 주십시오. 방금 방해받았으니까. 아니 자, 그냥 하세요. 얘기할게요. 그냥 하세요. 시간 좀 더 그냥 주세요. 3시간 안에 그냥 마치세요. 자, 정호영 후보자가 위암 수술 전문가입니다. 수술할 때 그냥 하나요? MRI 체크도 하고 맥박도 재고 혈압도 재고 그리고 환자 상태 문진하고 이러저런 병증 있는지 환자 소통 거쳐서 약물 처방할지 물리치료할지 수술 여부할지 결정하죠. 그래서 환자가 저 위원장님 1분 다시 주세요. 자, 그냥 하세요. 환자가 환자 상태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진찰을 거부하는데 수술할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 환자가 환자 상태라든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진찰을 거부하고 있는데 수술이 가능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후보자에 대해서 국정을 맡겨도 되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적합 부적합 판정을 내리는 국회에 수술됩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이 후보가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알아내려면 자료가 기본이에요. 그 사람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번 정 후보자에 대한 가장 큰 핵심 이슈는 자녀가 경북대 의대에 2명 편입학을 했는데 아빠 찬스, 지인 찬스, 지위를 이용한 편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이게 핵심이에요.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 18 아들이 경북대 의대 편입하는데 갑자기 지역특별 전형 일부 30초만 더 주십시오. 지역특별 전형 신설이 됩니다. 그 배경을 알고 싶은 거예요. 왜 갑자기 18년에 생겼는지 아들이 입학하는데. 두 번째, 아빠의 지인 찬스가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17년부터 21년까지 심사위원에 대한 인적사항 달라 그랬어요. 안 줘요. 후보자와의 관계를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입시의 공정성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17년 장남의 입시 자료와 다른 지원자들의 스펙들을 비교해야 이 아들이 정당하게 들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 자료 안 줘요. 그래서 또 따님이 아빠 강의를 수강합니다. 근데 이 관련자가 할 때는 사전에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녀 의대 수강 내용 및 학점을 달라고 그러는데 안 줘요. 왜 안 줍니까? 이런 게 어떻게 개인정보입니까? 후보자가 아빠 찬스, 지인 찬스 혹은 지위를 이용한 편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인데 다 안 줘요. 개인정보 미공개로, 미동이라고. 이거 빨리 바로잡아 주십시오, 위원장님. 으로 우리 정춘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 용인시병 정춘숙 의원입니다. 그 위원회 의결로 국세청에 자료를 요구할 때 여야 의원님들께서 10년에서 30년까지의 세금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종성 의원님 30년, 또 서영석 의원님 10년, 여러 자료 요청하셨는데 이 자료가 왔어요. 아까 자료 90%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됐냐면 최근에 5년까지의 자료만 보내줬습니다. 우리가 30년, 20년, 10년 이렇게 요청했는데 위원회에서 의결로 지금 15년, 그러니까 5년까지만 자료를 보냈어요. 그래서 왜 국세청한테 5년치만 보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후보자가 5년만 동의한 것으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5년까지만 보냈다고 합니다. 보시죠. 예, 여기 자료 제출 요청서에 최근 5년으로 표시돼 있죠. 본인이 하신 거죠? 네. 왜 이렇게 하신 거죠?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기간을 정해서 세금 관련 그 자료를 요청한 것은 봐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5년까지밖에 자료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의 것들에서는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것, 혹은 보면 문제가 있는 것 이런 게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국회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이유 알 수 없고요. 본인이 했다면 설명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 알 수가 없습니다. 5년 갖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네, 의원님, 그 5년은 실무적 착오인 것 같고 이후에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위원장님,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실무자의 실책이라고 하면
누가 언제 어떻게 실수했는지 밝혀주세요. 설명하셔야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국회에서 딴 것도 아니고 인사청문 자료를 제출을 하는데 실무자가 잘못해서 5년치만 다 보냈다? 우리 여야 의원님들 다 5년치밖에 못 받으셨어요 지금. 이유와 과정, 자료 다 오전 중에 다 정리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왜 그렇게 됐는지, 두 번째 자료 오전까지 다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 자료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두 의원님 질의 자료 관련 부분에 대해서 답하실 거 있으신가요? 그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후보자 마지막 두 분 의원님이 조금 원칙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원칙적인 얘기에 대한 것은 후반 질의 때 하시고요. 그 질의한 내용 중에 그 자료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까? 네네. 지금 말씀하신 그 국세청 자료는 뭐 말씀드린 그대로고 자녀들의 학교에 대한 자료는 그 제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학교 쪽에서의 자료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알아보셨다며요. 그거는 자 발언권 그 받고 부분은 질의해 그렇게 주십시오.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경북대 직원에게 주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의원님 그거는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거 밝혀내야죠. 누가 예. 자 그러면 그래서 저는 경북대 직원과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후보자가 직접 안 했겠죠. 자료 관련한 의사진행 발언 마지막으로 지금 마지막에 신청하신 우리 강기훈 의원님 2분 질의까지만 하고 본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그 민주당 의원께서 이 자료 요구 잘 들었고요. 자료 요구를 하다 보면 부연 설명이 필연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저는 있을 거라 봅니다. 아까 우리 모두의 우리 김인석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인사청문을 하면서 좀 인격적 모독이나 이런 부분을 좀 자제하고 정책적이나 이런 쪽에 좀 치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덕 검증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님도 아까 90% 정도 아까 자료를 제출했다 그랬으니까 이번에 한번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00% 다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후보자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필연적으로 개인 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피한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단 제가 우리 위원님께 좀 부탁하고 싶은 말씀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우리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금 내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재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정적으로 그렇게 재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야 간에 합의해서 이 부적격 채택을 할 수도 있고요. 정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의사를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이렇게 제시하는 부분들은 좀 이게 인격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점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좀 더 합리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우리 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라도 인사청문을 통해서 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어떤 슬기로운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냐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자료 관련 질의와 의사진행 관련 질의를 마치고 잠깐만요. 질의 순서에 따라서 됐습니다. 저 존경하는 우리 이달곤 의원님부터 그냥 바로 본질이 넘어가시죠. 네. 그것만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우리 정호영 후보자님, 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신 게 있어요. 오늘 오전 중에 하라 한다고 했으면 오전 중에 하겠다. 이거는 개인 정보니까 전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명쾌하지가 않아요. 경북대가 판단할 일이다. 사생활의 문제다. 지금 우리는 자녀의 사생활을 듣추는 게 아니라 후보자가 자녀의 편입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게 자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언제까지 제출할 건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MRI 자료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은 뭐 바로 제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자녀의 아까 뭐 입학 원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경북대에서 자료를 제출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논의하겠습니다. 이제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이달곤 의원님 본질의 처음 말씀드렸듯이 1차 질의는 5분씩입니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질의하겠습니다. 네, 아까 후보자께서 지금 보건복지부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 7개를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장관으로 내정을 하려면은 임명권자도 그렇고 또 이 지정을 받는 사람도 내가 핵심적으로 할 게 뭔가 이걸 생각할 거예요. 내가 장관이 되어서 정책적 우선순위를 가장 높게 두고 내가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이것만은 하겠다 할 게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보건 의료 관련해서는 지역 격차를 반드시 없애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든 아프시고 다치시더라도 똑같은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네. 이 지역 격차 문제는 뭐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뭐 지방 소멸의 문제까지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아마 오랜 세월이 걸릴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되신다면은 자기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셔서 효과적인 전략을 짜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건 아주 장기 과제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국민의 여러 가지 의무 중에서 병역 문제, 자녀들의 병역 문제를 아주 중시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설명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MRI 자료 같은 거는 사실 이 청문회 하기 전에 많이 제기를 됐어요. 근데 오늘 지금 내시겠다고 하는데 그걸 준비해 오셔서 우리 일반인은 잘 모르지만은 의료 전문가를 한번 모셔오셔서 설명하면 간단한 일을 왜 준비를 안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이게 이미 MRI 자료는 5명의 의사가 이미 판독을 했고 언제든지 국회에서 정해주시면은 의료 전문가를 정해주시면은 제가 그 의료 전문가에게 판독을 받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 몇 가지 윤리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이 MRI 자료는 일반인은 모르면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청문회를 준비하는 쪽에서 딱 준비를 해가지고 오후에 딱 이야기하면 끝날 일을 가지고 왜 이렇게 자꾸 논쟁이 심하냐 이게. 그런 준비도 못하면 청문회 준비되느냐 이거지.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후에? 예, 사진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오후나 저녁 때 적정한 시간 내에 의료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이걸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개인정보니까 여기서 증거하시면 전부 다 되는 거로 우리가 합의를 했으면 합니다. 세 번째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로서는 지금 이 코로나라든지 감염병 문제가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걸기 때문에 이 행정을 하는 사람보다는 이 의료나 이 질병의 전문가가 장관으로 오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여러 가지 제기된 걸 보면은 이런 전문적인 이런 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해 충돌 문제라든지 오늘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하는 것도 들어보면은 뭐 요즘 흔한 말로 아빠 찬스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청문회가 시끄럽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기간 이 상피제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한때는 이것이 국가제도로서 제도화된 적도 있고 또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가
서로 부끄러운 것을 피한다는 이런 문화와 전통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지금 그런 점에서 이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오후에 좀 더 명확하게 대답이 되기를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호영 후보자님. 네. 요즘 힘드시죠? 네. 예, 부적격 후보자를 상대로 청문회 하는 우리도 힘듭니다.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SNS상에 정호영 키워드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의혹, 특혜, 논란, 분노입니다. 의혹이 터질 때마다 복지부 직원들은 다른 일을 못하고 무려 60여 건의 해명 자료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후보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3명 중 2명이 후보자의 임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후보자가 활동하는 대구 시민들조차 58.7%가 후보자 해명이 불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다 보니 의료계에서도 우리 후보자의 사퇴 목소리 나옵니다. 전에 의사협회장을 보냈던 분은 정 후보자를 공정을 훼손한 사람, 의사의 명예를 실추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서울대 의대 교수는 부모 찬스로 부와 명예를 대물림하겠다고 하는 탐욕이 한국 사회에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국민의힘에서도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억울하겠지만 사퇴하라. 이해충돌 개념도 이해를 못한다며 자진 사퇴하라고 주장합니다. 자, 후보자님, 이런 국민의 여론과 의료계 반응을 보면서 사퇴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까? 예, 의원님, 이렇게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정말 그지없이 안타깝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퇴할 생각을 한 적이 있냐 없냐만 답변해 보세요. 그러나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에게 제기된 수많은 의혹, 지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그런 있는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63건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제가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후보자로 윤석열 당선인은 지명했을까요? 정말 40년 직이 맞습니까? 40년 직이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럼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아마 그 대구에 발령받고 와서 1년에 뭐 한 2번씩 그렇게 만났을 겁니다. 예, 그렇고 그런 좀 친분이 있네요. 자, 그러니까 40년 직위는 아니죠. 자, 우리가 후보자 그 지명 이유를 한번 살펴봤어요. 국회 인사청문안을 보니까 경북대 병원장 시절에 뛰어난 리더십을 보인 보건의료 전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경대 병원장 시절에 보여줬다고 하는 그 뛰어난 리더십을 한번 봤더니요. 가장 크게 윤석열 당선인도 대구 코로나 사태에 대응을 잘했다고 하는 추천 이유로 들었는데 그 당시에 경북대 병원의 코로나19의 진료 실적을 보면 대구 지역에서 최하위권이에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스루 검사법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다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게 정말 후보자가 있는 경북대 병원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7곡 경북대 병원에서 한 겁니까? 한번 확인해 줘 보세요. 예, 일단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곡 경북대학병원은 제가 병원장으로 있는 산하에 있습니다. 법인 대표가 저고 저한테서 7곡 경북대학병원이 본원이지만 내가 본원의 원장이니까 내가 한 거다. 7곡 경북대학병원은 저희 단일 알겠습니다. 그룹입니다. 예, 그리고 자, 잠깐만요. 의원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 첫 번째 말씀에 이야기하자면은 76명을 봤다는 그거는 거기는 중환자입니다. 저희들은 에크모나 인공호흡기를 돌리는 2차 질의 때 충분히 시간 드릴 테니까요. 제가 시간이 5분으로 제한돼 있어서 예, 저희들이 수천 명을 봤다는 말씀. 후보자님, 예. 좀 답변을 좀 하라고 할 때 하십시오. 자, 후보자 다른 이력을 살펴봤습니다.
보건의료 전문가로서의 이력을 보니까 위암학회, 의료정보학회 외에는 주로 서울대병원 이사, 대구의료원 이사, 병원협회 이사 등 주로 병원 관련된 경력이에요. 이 정도면 제가 보면 병원협회장으로서는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장관에 적합한 경험과 경력은 있다고 보이진 않아요. 우리가 후보자한테 직접 한번 또 자료를 물어보니 정부 등에서 이런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로 활동한 적 있냐고 그랬더니 없다고 하는 답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저는 우리 후보자께서 결단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 청문회 보는 우리 가족들, 병원 직원들, 국민들 위해서 대학 병원장으로서 명예를 지키는 것이 장관 자리를 욕심내는 것보다 더 명예로운 선택으로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후보자께서 이 자리에서 어떤 결단의 뜻을 한번 좀 보이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예, 의원님, 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병원이 지난번에 중환자 중심으로 그렇게 진료를 했기 때문에 76명으로 나왔고 생활치료센터를 통해서 수천 명의 경중증 환자를 봐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공립 기관의 무보수 비상임 이사들을 역임한 것은 병원 행정 쪽에 그런 역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제 경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키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보건과 복지 정진에 이바지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연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국민의당 최연숙입니다. 반갑습니다, 후보자님. 같이 대구에서 의료인으로 근무를 했었는데요. 네. 자, 후보자님께서 지난 3주간 여러 언론 보도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후보자님께서 장관에 임명될 경우에 앞으로 부여될 책임이 막중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에 상응하는 검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장관은 공직자 중에서도 최상위 고위공직자입니다. 공직자를 왜 공복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국민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는 국민들 앞에서 더욱 겸손하고 더 봉사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데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원들 앞에서 좀 겸손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에 대해서 국내 방역 의료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 논리에 따라서 정치적 의사 결정을 반복했다고 이제 했고요. 또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확진자 수가 적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먼저 맞을 이유가 없다라고도 했는 사실 아시죠? 네네. 네, 이러한 안일한 정부의 태도로 백신 접종이 늦어진 것과 유행 때마다 반복된 병상이라든지 인력 부족을 문제로 지적을 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네.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동안 정부가 여러 위원회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되었다고 보십니까? 예, 좀 그 당시에는 한다고 했지만은 또 미진했다는 그런 또 여론도 있었다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네.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는 여러 분야의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여러 분야의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장관님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소통할 예정이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사실은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고 이 길의 앞에 무엇이 있을지 또 그 끝에 무엇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과거에 있어 왔던 분들의 일에 대해서는 저는 뭐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만일에 후보자님. 제가 복지부 장관을 맡게 된다면은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아주 네, 후보자님. 예, 우선으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네. 보건 의료 분야의 다양한 직종들과 어떻게 네네. 소통을 하실 것인지를 질문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보건의료 분야의 여러 가지 직역들과 병원이라는 사회가 그 모든 직역들이 다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병원에 있는 여러 직역들과 화합하고 소통해 나간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도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그 보건 의료 분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안 됐던 건 인정하시죠? 예,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어떻게 평가하기는 좀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느냐고 여쭙는 겁니다. 예, 제가 평가하기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맞다는 겁니까? 예, 제가 평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병원장님으로 재직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현장에 계셨던 분이신데 이런 전문가 의견에서 여러 분야의 보건 의료 직역의 다양한 분야의 그 의견들이 반영이 안 됐다라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 하시면 좀 대답이 좀 그 지금에 와서 그 앞에 분들의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다들 노력하셨던 일을 가지고 지금 제가 그 노력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하기가 그렇다 이런 말씀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민정 의원님 질의 순서인데요. 그 잠깐 전에 그 오전에 지금 계속 질의를 하면서 자료가 그 요구됐던 MRI 자료를 오후에 제출하겠다고 말씀을 후보자께서 하셨는데 아니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받고도 분석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무자들이 아마 어떻게 이걸 해야 공식성이 담보되는가 조금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위원장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으로 하시고 이 부분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야 되니까 이 프라이버시를 보존해서 검증하는 방법에 대한 것은 지금 양 간사께서 지금 논의를 해주셔서요. 시간을 가급적 좀 절약하는 의미에서 지금 바로 그 부분은 의논을 하시고 바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질의는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질의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아까 계속 지적하신 경북대 관련 제출 자료가 학교 소관 내지는 당사자 소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률적으로는 맞으나 그러면 부모로서 또는 공직자로서 자녀에게 또는 학교에게 자녀의 의사를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권유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서 결론을 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다. 자 그러면 네. 그 부분을 권유하는 절차는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MRI 부분은 양 간사께서 제가 위임을 할 테니까 두 분께서 받아서 하는 절차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과정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고민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네. 지금 현재 후보자님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라는 목소리 나오는 거 들으셨죠? 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 후보자 자리를 고수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제기된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문제될 것이 없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네네.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지금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국민의 눈높이에는 제가 부합하지 못한다면은 대단히 국민의 죄송하게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맞다고 말씀하실 수 있죠? 네, 국민과는 무관하게 하실 겁니까? 장관으로서? 장관 후보자에게 국민은 어떤 존재입니까? 네, 섬겨야 될 존재죠. 그러면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그 눈높이가 그 도덕적 잣대라면은 제가 도덕적으로는 저 자신이 문제될 것이 없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그 도덕적 잣대가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마음이 불편하신 부분하고는 또 그것이 다르다는 점에서 마음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음이 불편한 거는 그거는 그냥 국민들께서 감당하셔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로밖에 안 들립니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 지금 아빠 찬스 의혹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도 이제 가족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참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검증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네네. 묻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를 보여주시면 임직원 행동지침에 보면 임직원은 이해관계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네. 네. 그 다음 장 보여주시죠. 2015년 경북대 간호사 선발 시험 당시의 평가위원 명단입니다. 예. 두 번째 줄에 있는 정땡땡, 그 다음에 밑에 관리자에 있는 진료처장 정땡땡에 있는 분이 본인 맞으십니까? 네네. 즉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에 정호영 후보자께서 직접 관여를 하셨네요. 네. 아내분께서는 형제자매가 어떻게 되시죠? 사남매가 있습니다. 사남매 중에 한 분이시네요. 그럼 네. 여자 자매는 몇 분이신가요? 아마 한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